뭐라 말씀드리냐면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를 끼던 대출을 끼면 거기가 이자가 부담이라면 월세를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부채를 끼고 레버리지를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을 겪어보니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선비님 질문이 안녕하세요. 르엘 완공되고 이거 왕자 맨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재건축 후에 재송동 일대 및 수영 강변 쪽 얼마나 바뀌고 광안 해운대에서 입지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재송동으로 가야 되겠죠. 르엘이 이번에 이제 84 타입이 발표났죠. 청약 결과가 발표났는데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시장이 어떨 것 같고 얼마큼 받아줄 거다, 수요는 얼마큼이다, 이거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분양입니다. 예, 그래서 청약에서 그 지표를 보고 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청약 경쟁률을 보면 106대 1 나왔습니다. 84 타입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조금 저조하고요. 펜트가 또 2.3대 1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 펜트가 평당가로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되잖아요. 1억 전후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5년 뒤에 1억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이 입지에 이제 펜트 1억이 받아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래 되면 저는 이제 펜트의 최대 호재는 마린시티라든지 W, 그다음에 사믹비치, 그다음에 LCT 이런 이제 펜트급, S급지 이런 데에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면서 재빨리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마리시티나 사믹비치 재건축, 그다음에 W, 그다음에 LCT 혹은 또 3호 가든 이제 르엘보다 입지가 좀 더 위로 평가받는 이런 곳 있죠. 이런 데를 빨리 달려가서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84 타입이 13억대, 14억 이렇게 13억 전후 이렇게 했는데 요게 어쨌든 5년 뒤에는 이게 맞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요런데 아파트들도 조금 수혜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레벨을 보면 저는 요게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좋은 아파트면은 분명하지만 요 아파트의 한계는 아마도 바다뷰 혹은 광안대교 뷰에 대한 한계는 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의 완전 S급지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수요는 조금 작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하위나 그 동급 입지에서 여기를 채워주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본다면 이제 재송동이 이때까지는 좀 낙후되어 있고 인식이 좀 약했다면 이제는 그 위까지는 올라오지만 해운대 우동이나 남천동 정도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 예. 그냥 그 다음 레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답변 드리고 중개하시다 보면 보통 매가 대비 몇 퍼센트 주담대 받으시나요? 그리고 35세, 40세 기준 현금 여력 보통 어느 정도 있으시던가요? 요거는 일단 이제 주담대는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투자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완전 투자자거든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직장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알바 조금 몇 개월 말고는 전업 투자로 뛰어들어서 지금 40대까지 계속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방송에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영상을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율이 최소 50% 이상입니다. 50%에서 최대 70%까지 거의 뭐 80%까지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인 거지. 살까 말까 고민일 때는 이제 그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산다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50% 대출받고 똑같은 만약에 5억이 있다 하더라도 50% 대출받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갈 경우와 혹은 전세를 끼고 10억짜리를 갈 경우와 혹은 5억짜리 부채 없이 갈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입지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면 대출을 끼고 좋은 걸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한 5억이 전 재산인 분이 있어요. 5억이 너무나 큰 돈이고 한 평생을 모은 돈이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제 소중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출 없이 특히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거의 한 50대 이상 한 6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부채 없이 5억대를 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뭐라 상담을 해드리냐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부산은 이제 한 3, 4년간의 불경기 이후 이제 조금씩 급지 좋은 데부터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0억대 아파트인 여기 센텀파크 1차라든지 해운대 자이라든지 이런 10억대 아파트는 빨리 회복을 하고 빠질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도 내가 원하면 매도하기도 훨씬 수월한 반면 이제 5억 이하 아파트 있죠. 뭐 특정 아파트를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하위급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는 적게 오르면서 빠질 때는 하락장에서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내가 팔고 싶어도 완전 급매로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났고 하락장에서는 방어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 말씀드리냐면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를 끼던 대출을 끼면 거기가 이자가 부담이라면 월세를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부채를 끼고 레버리지를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을 겪어보니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을 70%, 80% 이렇게 끼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20%만 빠져도 혹은 30% 빠지면 부채만큼만 남고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게 되죠. 그럴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50%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금리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은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됩니다. 최소한 오르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고수분들은 이 전세 가격의 움직임, 전세 가격에 대한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 5억, 내 돈 5억이었다.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빠졌단 말이죠. 근데 전세는 여전히 5억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아파트를 절대 안 팔 거예요. 내가 3억 손해보고 안 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왜 파냐면 이 5억의 전세가 3억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억을 구해야 되는데 이 2억을 못 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서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의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세에서 40세 기준 저희한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은 분들이 5억에서 10억, 20억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저희한테는. 그 다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한 2억에서 3억대 이렇게 많고 일반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그냥 중개사무소에 오는 수요는 한 1억에서 3억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